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긴급하게 우리나라 증시 좀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에 조금 걸렸었어가지고 좀 심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최근에 이번 주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종목군들 거의 다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시가 좀 대폭락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지? 요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영상 증시 심층 분석해드리는 시간 걱정하지 마시라고 심층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자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내일 같은 경우에 내일 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를 좀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섞여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외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번 7월 말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그저께 이제 파월 연준장이 다시 한번 재차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다 재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증시들에도 증시 반등에 조금 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국내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가 일어나 주게 되면서 또 요 규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거의 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새마을금고 이슈로 인해서 이제 채무 추심, 채권 추심 관련된 거, 요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다음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최근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모트리얼죠. 요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럼 오늘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시세를 받았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몇몇 개 종목군들 빼고는 전반적인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은 7월 6일 현재 시간 목요일이죠. 오후 6시 20분을 지나갑니다.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이번 주 어떻게 마감이 될 것 같은지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날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나서 촬영해드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오늘까지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사실 20선을 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을 때도 증시적인 부분 다 괜찮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만 놓고 본다면은 전반적인 시장이 버틸려고 하는 힘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선을 밟고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다음날에 지탱하지 못하고 20선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2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힘을 받지 못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조정 여파를 받았었던 3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거래일 연속으로 일단은 특이점이 있다면은 대외적인 부분을 뉴스를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금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모를 새마을금고 이슈라든지 이게 더 커지면 안 되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수급. 자, 수급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은 최근에 아이고 더 크게 보도록 한다면은 3거래일 연속으로 외인들은 선물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더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막판에 조금 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갔었기 때문에 일단은 외인들은 3거래일 연속으로 선물시장에서 2조 1000억 정도가량 2조 1000억 정도가량을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었기 때문에 선물 베이스 자체를 낮추고 증시가 내려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선물로 일단은 외인들이 시장 자체를 조정 여파로 가져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물 시장에서도 일단은 최근에
외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물 시장에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은 누적된 포지션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누적된 포지션으로 놓고 본다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연일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긴 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피를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었고, 기간은 살짝씩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현물,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거의 다 현물 시장을 잡아갔고, 외인과 기관은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근데 거의 외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 주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애매하죠.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외인들이 조금 매도 포지션을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 주었고, 그다음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해줬는데, 그때까지 사실 여태까지 증시가 잘 버티고 반등해 줬잖아요. 그게 선물 베이스를 치고 올라 주었었기 때문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 다음에 저번 달 막판부터 해가지고는 사실 외인들이 그렇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든지 이때까지는 사실 외인들이 선물 시장이라든지 옵션 시장이라든지 증시의 상방에 배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안 빠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옵션 6월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누적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살짝 애매합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시장에서 이게 지금 무조건적으로 하방이다 상방이다 조금 애매해요. 포지션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자, 그 다음에 옵션 시장만 놓고 본다 했을 때도 아직 크게 뭐가 없거든요. 뭐 옵션, 뭐 풋옵션, 콜옵션,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클리 만기는 날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서 하방 쪽, 그러니까 콜 쪽으로 좀 몰아가는 부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다시 좀 어려운 멘트를 좀 가져가려고 있어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하방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가져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가량은 현금 확보를 해 두시는 게 맞아요.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글씨로 말고 요걸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금 확보가 우선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이 하락장, 대폭락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현금 확보하고 나서 당장 내일 3전 실적 발표로 증시가 오른다면 내일 현금으로 종목 매수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내일 여기도 3전이죠. 3전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안 좋게 나오면은 뭐 당연히 증시가 내려가겠지만 내일 3전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어요. 괜찮게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내린다.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현금 확보 유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면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대폭락장은 아직 아니다. 조정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대폭락장으로 가져간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 상품이 됐던지 이런 종목을 탔겠죠. 근데 제가 잠시 후에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대폭락장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도 잠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 요지 뭔가 아시겠죠? 일단은 현금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금 확보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개별 종목군들을 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 대형주 장세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개별 장세. 7월은 개별 장세. 개별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번 달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저번 달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아마 내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반등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점 라인권이 단기적인 바닥권으로 형성이 되면서 증시 자체도 반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대신에 힘있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살짝쿵 올라가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20선이라든지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시원스럽게 치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여기가 단기적인 바닥권이겠구나 라고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스럽게 개별 종목군들을 잡아가시면 되겠죠. 뭐 대형주는 그 이후에 다시 바라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재차 내려가는 패턴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현금 확보를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증시 여파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위클리 만기 날이었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으로 수익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갈지는 내일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다른 종목군들, 뭐 일단은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종목군들은 살아있고,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직 찐 반등은 아니거든요. 자, 상승 쪽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려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올라야 되고 최소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도 올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요 두 종목, 일단은 그 두 종목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봤을 때,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20선을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얘가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대폭락장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인들이 매수 물량을 미친 듯이 많이 가져갔어요. 일단 공매 물량도 그렇게 많이 잡아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최근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이었고,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진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 주긴 했지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 물량을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달 동안 삼성 9조 정도가량을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물량 여기서 많이 잡아갔는데, 자, 그럼 여기서 바라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외인들이, 외국인들이 4개월 동안 얼마? 9조를 매수를 했다고요. 9조를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냐? 4개월 동안이면은 지금 요 정도 가량이죠. 3, 4, 5, 6. 3월부터라고 쳐셔야 되는 겁니다. 3월 동안 지금 9조를 부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지금 6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올려놨어요. 그죠? 9조를 써가지고 6만원, 7만원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거의 한 20% 정도가량 올려놨거든요. 20% 정도가량 올려놨는데,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9조를 만약에 여기서 빼면서 얘네들이 다 팔면서, 외인들이 여태까지 잡아놨었던 것들 그대로 다 팔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만약에 혹여라도 외인들이 물량을 다 던진다, 그러면 증시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얘네가 여기서 9주 정도가량을 4개월 동안 가져가 주는 모습이었는데, 얘네가 더 크게 상승하는 부분을 바라보고 배팅하는 거라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쉽게 빠지지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봉 캔들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아직 안 깨졌다라는 거예요. 깨지면은 그때 돼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저가면 대기하고 있는 저가 매수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쉽지는 않을 거예요. 증시 자체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대폭락장으로 가져가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는 일단은 해두는 게 대폭락장이 올 거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증시가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거든요. 자, 그럼 조정은 반대로 어떤 말이냐?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싸게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지 여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태까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예측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을 하셔야 된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큰 그림으로 놓고 봤으면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크게,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3거래일 연속으로 살짝씩 조정을 받는데 아직 여기 이탈 안 했거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5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거의 61만원대 61만원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요것 같은 경우에도 내일 어떻게 금요일날 마무리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냐 아니면은 여기서 지탱받고 그대로 끌어올려주냐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거래소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감마. 만약에 내일 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현금 확보를 해두셨다가, 왜냐면 일반적인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좀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선이 뚫린 상태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수급은 크게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매집의 양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처럼 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얘가 내일 바로 치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 내려간다면, 그래서 확률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 올라가는 힘보다는 내려가는 힘이 조금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얘가 내일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내일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하방 쪽으로 조금씩 치우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느 라인권에서 재차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 줄 수 있는 가격대, 그 포인트는 다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걸 다 뚫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는 대로 나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대기하고 있는 저가 매수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다 뚫고 내려가는 매도세가 더 엄청나게 크게 된다면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장대 음봉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다 그냥 소용없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면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인버스 차트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아직 그러한 인버스를 잡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버스 상태, 잠시만요. 제가 인버스를, 이게 보시는 게 지금 코덱스 인버스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익선 밟고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 고점, 그러니까 저번 주 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얘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조금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를 다 뚫고 소화하려면 이거를 다, 지금 아무래도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역배열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지금 파란색 네모칸처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인버스가 치고 올라간다는 거는 증시가 그만큼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가면은 인버스라는 상품은 정반대로 올라가는 게 그 인버스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내려간다 가지고 무조건 막연하게 지켜보지 않고 인버스라는 상품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인버스 상품이 올라간다고 치면 증시가 그만 내려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코스피를 놓고 보자고요. 자, 인버스가 이만큼 치고 올라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만큼 내려가게 된다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삼성전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당장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외인들이라든지 여태까지 물량을 쌓아가고 있었던 삼성전자를 잡아가고 있었던 외인들이 물량을 미친 듯이 던지겠죠.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증시가 대폭락장으로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월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걸 뚫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장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장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현재 시간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선물 지수 뭐 힘 없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반등 추세, 아직 조금 제가 바라봤을 때는 환율적인 부분도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환율이 만약에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이 인버스도 올라가게 될 거고 증시 자체도 다시 재차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에요. 조정. 대폭락장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조정은 뭡니까? 기회란 말이에요. 무슨 기회?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이 올라갈 종목을 싸게 잡을게. 요렇게 생각하셔야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가셔야지만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요롭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쪽으로 막연하게 빠져 있으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어떤 한쪽의 어떤 딱 한쪽, 어떤 한 종목의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냥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세력이란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세력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시를 움직이는 부분도 그렇고 그 세력이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에 순응을 해야지만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했을 때 아직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지고 무조건 대폭락이라든지 무슨 뭐 한간에 뭐 대공황이 온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인버스를 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부분은 아직은 인버스를 굳이 잡으실 필요 없다. 현금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조정을 가져가 주었다가 또 다시 한번 빠르게 재차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거 잡으시면 된다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는 요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라는 이런 종목군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 주었다가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눌리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얘가 내일 여기서 지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26만 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6만원을 지탱해준다면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 나올 가능성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걸 뚫고 내려간다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다시 재차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윗 가격 라인대가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3번 연속으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이걸 뚫으면은 아마 또 신고가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생명선은 26만원이다. 내일 그래서 26만원을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은 못 버티는 요 여부가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볼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0 얼마죠? 네, 94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때도 월요일날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올라가는데 뭐 괜찮을 거 뭐 바로 안 빠질 수도 있다. 일단 에코프로가 100만원 정도까지는 찍지 않을까. 그게 뉴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거 있고 다만 지수에 영향이 가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빠진 종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LNF라든지 그 다음에 JYP 엔터, 그 다음에 거의 전반적인 코스닥 종목군 상위권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포스코 DX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빠졌지만 뭐 최근에 반등 줬었던, 올라갔었던 부분만큼 내려갔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대형주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다 약세 흐름으로 가져가 주면은 형국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놓고 봤을 땐 추세를 깬 건 아니라서 내일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영상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좀 종목군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버티고 있기는 하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아직 조금 힘이 없어요. 다시 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증시가 윗방향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그물. 그러니까 대형주는 잡지 마시자고요. 아직까지는. 만약 하더라도 개별 종목군들인데 일단 현금 확보가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텨줍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라인권 지탱해줘야 돼요.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여기를 지탱을 해줘야지만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실 현대차, 기아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요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7월은 일단 개별 장세가 맞을 것 같고, 우리는 현금 확보를 유지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대폭락장은 아니다. 대폭락장 아니다. 조정장이다. 자, 그 다음에 대형주 장세는 아직 아니고 7월은 개별 장세인데, 자, 지금 당장 개별 종목군들을 사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자, 했을 때 얘가 내일 어디 정도까지 지탱을 해주냐 아니면 못 해주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소위 말해 물 탄다라고 하죠. 근데 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하면은 이렇게 막 물 타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시라고 했어요,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하시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4월 달에 고점에 이렇게 물리셔가지고 이렇게 막 물 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이면 여기죠. 평균 가격대 여기란 말이에요. 그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보신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는 대로, 이건 지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회복을 못하는 종목군들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 증시, 특히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술적인 분석이 거의 잘 안 먹히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많이 잡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막 내려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증시가 일단 조정을 받았고 현금 확보를 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달라붙어 주고 나서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면 그때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금 확보합시다. 이렇게 조정장을 대비해가지고, 당장 내일 조정이 끝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발표하게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윗방향으로 크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좀 저거 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거였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달러 차트인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막판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달 초반에 살짝 눌러주는 패턴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달러 차트가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가 지금 단기적인 생명선이거든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중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걸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증시는 윗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탱받고 환율이 다시 재차 윗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증시가 약한 흐름으로, 증시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잖아요.
즉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전반적인 증시의 매집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말고는 아직 기댈 데가 사실 뭐 없습니다. 다른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다 할 종목이 뭐 현대차, 기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상승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대형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승장으로 가져가려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해둡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잡았는데 많이 물려 있는 상태인데 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저는 이거를 그럼 손절을 해야 되나요? 물 타야 되나요?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다 경제연구소 측으로 뭐 문의 남겨주세요. 저희 우리 유튜브 채널 여기 아래 영상 바로 아래 보시면은 그 더보기 체크하시면 저희 사이다 경제연구소 그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 그냥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그 종목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약을 해드리게 된다면은 저는 일단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제가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 손절 관련된 영상 안내를 드렸었죠. 저는 일단 절반 정도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용기 내셔서 손실을 본다 하시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수익이 안 나오셨던 투자 방식이셨다면은 다시 또 다른 종목을 하시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좀 여태까지 투자 실수를 했구나, 그냥 그거에 대한 수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더 수익을 어떻게 내야지, 아니면 중간에 잠깐 쉬어가면서 증시를 보시고 종목들을 막 이렇게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의 두뇌를 생각하지 못했었던, 여태까지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부분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으로서는 저는 그거로 합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으로서도 아직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요거 좀 이번 달에 환율이 좀 쭉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환율 자체가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요게 좀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대신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서 요거, 자, 환율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은행처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 하나가 한 지점이 망하면은 전반적인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는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된다면은 화도 평내 지점, 그러니까 얘네는 조합원 쪽 느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만 잘 막으면 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불을 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일단은 새마을금고가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됐단 말이에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게 되고 그로 인한 부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지금 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7조에서 10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연체금만, 연체 이자인가 연체금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봤을 때 새마을금고 정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새마을금고에 이어서 다른 은행들도 연달아 터지냐 안 터지냐 이거거든요. 근데 아직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느낌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창창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요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걸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채권 추심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SCI 평가정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신용정보, 오늘은 고려신용정보가 조금 많이 올랐죠. 고려신용정보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 이슈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종목으로만 따지면 이런 종목군들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은 만약에 이런 것들은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냥 오늘 저점 딱 생명성 잡고 접근할 것 같은데, 만약에 못 잡으셨다면은
일단 요것들로 내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요거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시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안 좋은 쪽의 부분들이다 보니까 굳이 요런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런 종목들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요렇게 조금씩 윗방향으로 가져가지고 있죠. 일반 종목군들은 내려가는데 요 관련된 채권 추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규제, 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이잖아요. 이제 규제 관련된 쪽. 그래서 히토류 원래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규제 관련된 쪽인데 이런 관련된 쪽은 조금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씩 힘을 받을 듯 말 듯 하는데 좀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면서 다른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금도 많이 반등을 해주네요. 얘네들은 아직 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조정을 준다 조정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 다 내렸잖아요. 중국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 다 내렸는데 아시아 증시 다 내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단기적인 추세 지탱해 주고 있어요. 물론 내일 갑자기 이렇게 큰 장대 음봉 맞아가지고 내린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내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물론 내렸다가 내일 미선물 지수가 많이 올려주게 되면서 끌어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 잘 단기적인 추세 버티고 있다라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잘 버티고 있고 자 좀 더 크게 보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여기서 많이 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장기 추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윗방향이지 아랫방향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도 얘가 지금 내린다?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다우지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조금 더 연동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주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쌍봉 고점이긴 합니다. 단기적이에요. 근데 이거 치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좀 많은데 지금 이 정비열 구간에서 당장 대폭락을 논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정을 받는다면 그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장을 읽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괜찮아야 일반적인 시장이 올라가면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버티기만 하더라도 개별 종목군들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조정장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버티는 조정장에서도 개별 종목군들은 가는 종목군들은 가요. 근데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폭락장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폭락장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거는 시장을 읽을 줄 아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다 경제연구소 함께 하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으시죠. 무엇은 걱정이십니까? 자, 다만 현금 확보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는 별개니까 영향은 받지만 별개고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외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만한 부분은 없지 싶고요. 아,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린다면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전용 메신저 어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건데 자 보시게 된다면은 요렇게 자 오늘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못 보고 뺐는데 LX 세미콘이라든지 이오플로 두 종목 모두 비중 전량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뭐 다 했죠. 다 청산했단 말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사실 오늘 다 청산했어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금 비중 그래서 추천 LX 세미콘 같은 경우 15% 정도까지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얼마 수익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오토에버 그래서 오늘 또
1시 27분에 매도 때린 게 현대오토웨버거든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추천가 대비 20% 이상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 때렸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효성중공업, 현대오토웨버, LX세미콘 이러한 종목군들 가지고 수익을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요 관련된 종목군들 다 뭡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 불렀었던 종목군들이잖아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뭡니까? 제가 6월달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효성중공업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라고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물론 저거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수소차라든지 그죠? 이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 자동차, 그죠? 가죠. 지금 8만원짜리가 13만원까지 거의 몇 프로 먹었죠? 거의 한 50% 정도가량,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달하고 한 조금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아까 현대오토웨버 똑같이 말 그대로 자동차 관련주, 제가 자동차 노래 또 노래 불렀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때부터, 그래서 조금 눌릴 때 잡고 그대로,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 이상, 25% 정도가량 수익 실현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또 뭐였었죠? LX세미콘? 자,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현금 확보를 해둔 게, 얘는 내일 만약에 상황 봤을 때 내일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장이 괜찮으면 얘는 또 내일도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요거 많이 먹었거든요. 해성 DS 반도체가 노래 또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으로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눌렸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폭락장이라면요, 일반적인 종목군들 다 내려가는 추세로 가져가요. 응?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같이 해둡시다. 현금 확보를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해성 DS가 됐던 아니면 다른 종목군,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우리 수익 봤던 거 유니캐스트. 제가 이거 유니캐스트 4차 산업,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렸던 섹터 뭐였습니까? 6월달에 강조해드린 거,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가 가장 먼저 갔고, 반도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자동차. 근데 자동차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말씀을 노래 불렀었던 게 뭐예요? 4차 산업. 4차 산업이라고요. 4차 산업. 계속해서 6월달에 또 노래 불렀었던 거. 여러분들 유니캐스트 뭡니까? 유니캐스트 4차 산업 수혜주예요, 여러분들. 그죠? 4차 산업 수혜주예요. 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달부터 노래 불렀죠. 그리고 가서 간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몇몇 분 그렇지만 우리 회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그죠? 만원짜리가 17,000원, 16,000원대까지 거의 한 60% 정도가량.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종목군으로 꾸준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드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이거 또 이런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드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현금 확보해 두시라고요. 그 현금 확보한 거를 내일 금요일부터 쓸지, 아니면 내일 금요일날 보고 다음 주부터 쓸지, 아니면 좀 다다음 주부터 써야 될지, 요거 지켜보시자고요. 그게 바로 투자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금요일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내일 뭐 코로나가 되주겠습니까? 코로나가 되주겠습니까? 그냥 내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